반대쪽을 예, 플러스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할 때 마이너스의 일부를 매도를 하잖아요. 손절을 하잖아요. 자동으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익절을 하고. 자, 이때 얘가 10달러를 벌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3달러나 마이너스 5달러로 해서 이게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을 조정하면서 흑자로 계속 만들어 가요. 근데 요게 1개월에서 뭐 2개월 안에는 보통 보니까 15, 빠른 분은 15일, 뭐 늦은 분은 뭐 이게 뭐 20일 이상도 가요. 수익이 별로 안 나. 뭐 1회차, 2회차, 3회차 하고 누적되는 데이터가 아래 위로 쌓여야 돼요. 쌓여서 이게 비율로 조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익이 별로 안 나 보여요. 안 나요. 잘. 그리고 장이 또 운 좋게 장을 잘 만나면 나는 뭐 그냥 뭐 태국 했는데 수익 많이 나는데 하는 분도 계세요. 각자 타이밍과 시간과 그죠? 종목과 요구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니까 개인 상담을 해드려도 전부 다 딱딱 맞춤형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태극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요. 근데 태극을 해보니까 저번에 이제 서울 세미나 그 다음 주인가 부산에 이제 세미나 토요일 날 했죠. 저희가 뭐 일일이 사진을 안 찍어보이지만 부산 세미나 할 때도 항상 자리가 없습니다. 앞전에 토요일 날 세미나 할 때는 3번에 나눠서 할 정도로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충분히 우리가 몇 개월 해보니까 태극 전략을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어요. 선물거래 자산이죠. 지갑에 선물 지갑에 자산이 있어요. 여기에 처음엔 내가 몇 프로 하라고 했어요? 50%를 이제 70%까지 최대 70%까지 올려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안한 분은 60% 정도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100% 해도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해보신 분들. 안전해. 태국으로 100% 해도 청산당하거나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이런 관리 시스템 자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수익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률이 이 골드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람 심리가 이게 소고기를 먹다가 돼지고기 먹으러 가이 뭐 그래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했는데 소고기 먹다가 체해가지고 C급 하면 했거든. 그 돼지고기 먹기는 먹는데 이놈께 성에 안 차는 거죠. 그죠? 자꾸 소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분명히 처음에 태국을 했는데 이 재미가 없으니까 살랑살랑 한 종목씩 바꾸네. 자 바꾸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골드가 대부분이야 이제. 이러고 갑자기 또 막 이런 상황이 왔어. 이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시스템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먼저 해보잖아요. 다양하게 다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하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게 매뉴얼화 시켜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이 선물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직접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 계정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재 결과치를 보니까 100이 있다고 가정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태그를 50이 아니라 60이나 70으로 늘리고 그러면 30% 또는 40%가 남죠. 원래는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데 태극은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요. 보시, 그죠? 관리를 하고 어떤 큰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이너스 P&L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10% 또는 뭐 20% 있지만 그동안 번 거 계산하니까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한 방에 청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 안에서 돌아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30-40% 남은 것 중에서 얘를 다시 백분율로 기준하죠. 백분율로 기준해가지고 그러면 이 40%를 이게 60%를 세팅했다면 40%가 남았으니까 이 40%를 100으로 기준 잡아서 최대 10이면 얼마입니까? 4%고 이것도 앞에 이제 C값 했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해서 8%로 하면 얼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할게요. 3.5%든 요 퍼센트만큼 얘를 100으로 기준해서 요만큼을 골드로 세팅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도 가능하고 조금 더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비율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6대4로 60%는 태극으로 40% 이 40%를 100으로 이제 기준 잡아서 최대 뭐
요 100의 기준이니까 뭐 3%나 뭐 최대 4%가 되겠죠. 요 정도를 예를 들어서 골드로 운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막 상승해서 좋은데 많이 버는데 얘가 한쪽에 물려서 쌓여요. 이런 상황이 생겼어. 근데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자산 중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에셋이라는 그래서 보니까 자산이 별로 없어. 이제 그 추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 만약에 비상사태가 왔다고 칠게요. P&L이 좀 커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태극의 몇 종목은 그냥 청산해도 P&L이 작은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작은 걸 청산해도 되는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한단 말이죠. 반 이상은. 과감하게 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산의 여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돈 없어서 걱정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 이때 어떻게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만 1대1로 반대 방향에 추가 매수해서 P&L이 더 안 커지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걸 설명하다 보면 이거 너무 수시로 막 해. 너무 수시로 하다가 위에도 1대1 했다 밑에도 1대1 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려 이제. 그 P&L은 또 저기 안 줄어드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다 현실이죠. 여러분들도 다 겪었을 거예요.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롱이에요. 분명히 계속 입절하고 막 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한 50%. 뭐 이 50%는 레버리지 20이니까 실제로 저는 얼마입니까? 2.5% 정도. 코인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50% 마이너스 났는데 숏은 계속 마이너스가 쌓여서 뭐 300%예요. 마이너스. 이상하게 롱도 마이너스고 숏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을 해요. 그죠? 태극에서는 알아서 합니다. 보시.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애매할 때 잘못 대응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꼬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로 대응이 진짜 필요할 때는 공지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지를 따라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공지 내용을 다 읽어보고, 마이너스 P&L이 40% 대로 막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마이너스 있는 방향으로만 계속 반대 방향으로만 이제 코인 가격이 움직여서 마이너스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방식을 가지고 1대1로 관리하고 있다가 꺾어질 때, 그죠? 꺾어질 때 롱은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려오면 또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이게 쭉 지금처럼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그 공지를 며칠 전에 드렸을 때 우상향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레이드를 계속 해보거나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팁을 얻었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강해요? 롱이 강하면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중지. 그죠? 추가 매수 중지를 묶었어야지. 그죠? 그리고 롱은 수동으로 일부분 조금씩 더 사모았어요. 그죠? 그러면 수익은 계속 커졌겠죠. 자, 지금도 차트상 봤을 때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갈 이제 상황이 생겼죠. 차트상 골든 크로스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발생을 하고 이게 주봉도 200일선을 뛰어넘어서 600일선에 막 근접을 하고 이제 콕콕콕 찔러대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그죠? 그래서 2년, 3년 만에 발생하는 보통 2, 3년 주기로 오는 차트가 만들어졌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요. 그죠? 얘를 요 위에 올라왔단 말이죠. 주봉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도 상승의 요인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리 인상. 이게 발표하기 전에는 불안이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발표하고 우리 예상대로 0.25%입니까? 뭐 예상한 대로 막 저렇게 겁주고 떠들어도 돼도 그렇게 가겠네. 다음 번은 0.5% 최대 0.5%도 갈 수도 있구나라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0.25를 또 막 겁줘놓고 0.25%를 가면 또 폭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불안 요소가 많이 없어졌다. 거기다가 우리 테라 있죠, 테라. 테라 아시죠? 루나는 아세요? 루나 코인을 발행한 데가 테라죠. 테라는 우리가 USD, 그죠? USDT 말고 USDT를 이제 발행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예, 이게 세계 우리 김치 코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깨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교포가 같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만든 코인이 세계 8위,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이 USDT는 그럼 스테이블이니까 현금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돼요? 현금 또는 현금성, 그죠? 안전 자산을 계속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신뢰성을 쌓아 나가야 되잖아요. 유통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USDT를 스테이블화 시킨 걸 지켜나가면서 여기 자기들이 발행하고 가지고 있고 판매한 USDT 수량만큼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금성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가치까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걸 계속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라에서 뭘 삽니까? 비트를 사요. 얼마치를 산다고 해요? 아니요.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12조예요. 현재 16% 샀어요. 이 발표 후에 실행한다라고 한 게 8일 9일 전입니다. 차트를 잘 보세요. 8일 9일 전부터 상승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원래? 일주일 이상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더라도 꺾어져야 돼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야 돼요. 상승. 차트 공부를 할 때.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차트고 이렇게 가는 게 시장의 흐름이에요. 이걸 다 깨고 있잖아요. 저번에 떨어질 때는 뭐 전쟁이라 너무 두려운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서 우리가 2월달인가 청산 이게 그 경험을 했죠.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차트 상황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구름대라고 해요. (44K에서) (45K) 이게 뭔지 아시죠? 44,000달러에서 45,000달러에 이 구름대라고 해서 매도 물량 이 정도 조금 있었어요. 이 벽을 구름대를 뚫으면 위에 이제 거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왔어요? 이거를 뚫지 못해서 가다가 몇 번을 도전했었거든요. 앞에. 그러다 훅 떨어졌다 다시 요 자리 다시 제자리 오고 이거를 3월 내내 했었단 말이죠. 3월 초부터. 근데 얘들이 발표하고 얘들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뚫어버렸잖아요. 뚫어버렸고 아까 이제 그 차트상도 지금 상승을 이제 예고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건 뭘 말하냐?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높다? 높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숏줄지 롱 추가면서 첫 번째 태극만 하는 분, 굳이 뭐 머리 아프고 복잡한 분은 그냥 둬도 돼요. 근데 정보를 들었으면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조금 더 벌어야지 라고 하면 어디다가 더 사면 돼요? 롱 돌아가는 건 그냥 두고 어디다가 조금 더 사면 돼요? 롱을 수동 추가 매수를 이제 퍼센트 비율로 하는 거죠. 요 비율을 근데 확률적으로 90%가 상승이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100% 완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항상 아무리 90%라도 10%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러면 롱과 숏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사람 성향이 나와요. 그거 확실하게 봤으니까 이거 인생은 배팅이야. 그런 게 어딨어. 팍 청산해보고 롱만 막 이빨이 넣어쁘지 뭐. 한방 아이가. 좋지 한방 하고. 근데 한 방에 저기 확률 10%가 한 방에 확 떨어지면 못 잡긴데. 그죠? 그래서 대응을 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6대4 만약에 이걸 그 비율로 내가 조정하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내 계정이 다시 말씀드려 태극만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분은 신경 크게 안 써도 돼요. 롱추 하나 조금 더 해서 수익 더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내가 볼드만 분명히 한 개만 하는데 한 개 해보니 두 개 해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감 빼먹듯이 태극을 자꾸 빼가지고 여기로 넣다 보니까 볼드만 이만큼 쌓여버린 거지. 근데 계속 상승만 계속 할 거고 벌써 숏은 마이너스가 커져 있어요. 자 이럴 때 6대4 비율로 또는 7대3 비율로 롱에 더 많이 이렇게 수동 추가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팔리면 또 사고 팔리면 또 사고 팔리면 또 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숏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뭐 중지하라고요? 짧은 예, 이제 추가 보충 중지, 보충지 추가 숏 포지션 추가 매수 중지입니다. 그죠? 보충 중지는 양방향 다 안 사는 거예요. 그죠? 롱도 안 사버려요. 이때는 숏을 이제 중지를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미 한 단계 더 넘어간 정도 수준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참고하시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근데 대중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상승 확률이 90%다. 그러면 숏 추가 매수를 중지해 놓는 게 좋겠다. 그죠? 그리고 중지하고 롱 쪽에 조금 더 사놓는 게 좋겠다. 요거를 인지하시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그냥 본빗이 돌아가는 것보다 수익이 골드든 뭐든 전략에서 수익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숏 포지션 중지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는 걸 방지합니까? 안 합니까?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가다가 우리 사무실에 이제 우리 그 내부 관리 직원이 있어요. 우리 석 과장님이라고. 부산에서는 세미나 때 그 얘기를 이제 그 설명을 좀 이제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계정을 물론 큰 자산은 아니죠. 지금 회사 직원이니까 계정을 두 개를 돌려요. 한 개는 후업이 마이너스에 두 개 안 돌려요. 뭐 IP하게 두 개 해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또 한 개는 마이너스에 돌려요. 이제 본인도 이제 우리 테스트 팀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팀에서 후오비에서는 태극만 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골드만 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다 그래요. 왜냐 이제 뭐 항상 같이 있고 교육을 받고 모르면 질문해서 이제 뭐 시스템 뭐 운영 방식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회사 월급 받는 직원이니까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욕심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 그냥 네 한 달에 이거 내가 가르친 그대로만 하면 10에서 20% 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골드 잘하면 30% 평균 30% 물론 100%벌 수도 있지만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30%가 더 크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회원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더 먼저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직원이니까. 이분이 하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수익이 10%든 뭐 15%든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 수익이 13에서 15% 된다 그래요. 누가 봐도 차트가 올라가요. 누가 봐도 차트가 계속 올라가. 상승이야. 이때는 뭐 하면 됩니까? 네, 숏중지. 올라갔다가 누가 봐도 이렇게 횡보하더니 누가 봐도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귀신도 모르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차가 다 올라가는 게 허다하니까. 누가 봐도 꺾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이때는 뭐 하면 돼요? 롱중지. 이 친구는 이거밖에 안 했어요. 대응을 이거밖에 안 했는데 수익률이 13% 15%예요. 자, 그럼 여기에 계신 분 중에 13% 15%에 만족하는 분. 이게 문제지. 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역시 이게 있고 이제 아까 소고기 맛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기간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보름 한 달은 뭐 또 수익도 별로 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수수료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데이터 쌓일 때까지 막 이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 수익이 계속 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복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리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보수적이고 안전적인 게 최우선이다 하는 분은 그래서 태국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골드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드만 했을 때도 이 친구가 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또 똑같이 많은 걸 설명해도 복잡한 거 이제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것만 해요. 그래서 P&L이 마이너스 한쪽 방향에 쌓이긴 쌓이는데 차트상 흐름을 왜냐면 거기는 이제 내부 직원이 앉아서 보잖아요. 수시로 보니까 차트를 보고 흐름이 이거 꺾어졌네 그냥 쇼트인지 롱이 꺾어졌네. 롱 중지. 여기다가 플러스 한 개 더 했지. 뭐해요? 추가 매수. 올라간다. 뭐 해야 돼요? 롱 추가 매수. 떨어진다. 뭐 해야 돼요? 숏 추가 매수. 그죠? 요거 운영할 때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수익이 뭐 25% 30% 이렇게 나와요.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옷을 아주 이제 뭐 2017년, 18년 때부터 보옷을 계속 많은 걸 사용했으니까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 친구는. 경험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비즈니스니까. 그러면 알파봇이 여태까지 정말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우리 청산 위기 때 청산 안 되신 분 중에서 그냥 할 줄 몰라서 이거를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가만히 놔둔 분들이 계세요. 그 만 3개월이 지났잖아요. 수익이 100%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혹시 알파 회사 봇 안 돌아갈까봐 걱정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죠?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때도 항상 설명드릴 때 A, B, C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공격형인 분들 자산의 몇 프로예요? 최대 10% 안에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보수형은 몇 프로 얘기했습니까? 올해도 기억도 잘 안 나시죠? 7에서 8%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슨 형이라고 했지 이때? 쫄보요. 기억나세요? 예. 쫄보형은 자산 대비 5%를 세팅했어요. 이 쫄보형이 그 상황에서 청산 안 당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더니 수익이 100%가 돼버린 거예요. 참고는 뭐 했어요? 참고는 당연히 했겠지. 본인이 못하니까 파트너 통해서. 공지 있죠, 그죠? 밴드 공지. 공지에 이거 이제 1대1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뭐 떨어지다가 이제 하락이 멈추면 1대1로 산 거는 이제 매도해라. 뭐 이런 신호 받아가지고 몇 번 본인이 할 줄 모르니까 파트너가 손대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렇다고 코인을 모르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보 시스템을 모를 뿐이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수익이 이제 나는 거예요. 만 3개월 반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5일 만에 이제 100%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요게 3.3 나누기 3.5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월 평균 약 30%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죠? 30%가 크냐 작냐가 문제예요.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이제 크죠 소리가 나오죠. 큰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게 100%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이걸 잘 이해하고 참고하시고, 지금 내가 운영하는 그 자산 대비 운영하는 방식, 세팅하는 방식, 그리고 자산을 이게 배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극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태극은 지금 아까 말씀 자산 대비 뭐 60%에서 70%를 세팅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종목을 이제는 여러 번 해봤잖아요. 종목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가 $10,000다. $10,000라고 가정하면 최대 10개. 뭐 10개도 내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하면 5개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골드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히 더 그래요. 골드는 더 작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이 그 PT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옷의 특성상, 그리고 회사 알파에서도 했던 얘기들과 이런 부분에서 태극은 변동폭이 좀 크고 다양하게 이제 종목을 이제 뭐 자산 대비 한 10분의 1로 와서 10개씩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태극은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 대응하는 수 있는 상황이 꼬여버리니까 내가 보기도 힘들고 개인들이 내가 관리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종목을 줄여라. 그리고 골드는 이거 보시면 그렇잖아요. 비트 하나, 이더 하나, 딱 2개만 하잖아요. 지금. 사실 2개만 했는데도 이게 이제 작년 초에 이제 1월달에 했던 그 저기 차트라고 그랬어요. 그 화면이라고 했어요. 바이낸스 화면입니다. 수익률이 500%, 수익률이 300 몇십 프로 하니까 $47,000, 뭐 $52,000, 두 가지 갖고 그냥 $100,000 벌고 있잖아요. 그 스윙으로 가져가서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이게 뭘 했냐면 아까 차트 그림이죠. 그죠? 요때는 알파봇이 없었어요.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 그림상 레버리지가 지금 제가 얼마 쓰고 있습니까? 20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지금 보트하고. 차트 흐름상 보니까 상승이야. 그죠? 상승이니까 제가 어디다 베팅을 한 거예요? 롱에 베팅을 했어요. 쭉 가다가 봇은 잘라서 팔고 이렇게 따라가지만, 저 작년 1월 달에는 이런 봇이 아니었으니까 스윙으로 간 거예요.
스윙해서 우리 봇에서는 요 기능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저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쪽 중지. 첫 번째는 쪽 중지하는 건 기본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익 배분율을 한 번씩 제가 어떻게 바꾸라고 그래요? 30으로 바꿨어요. 그럼 30% 이게 저기 코인 가격이 30%를 변화가 돼야 팔아요. 30%면 이게 레버리지 곱하기 20이니까 이 선물에서는 몇 프로가 나와야 돼요? 600%, 요 퍼센트가 600%로 도달을 해야 판다는 얘기죠, 그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수익이 커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상황 보고 확실히 섰을 때, 그리고 종목이 몇 가지는 전부 다 하지 말고 한두 종목을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에서 자꾸 스스로의 실력을 자꾸 훈련하면서 쌓아 나가면 조금 안전하게, 조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골드를 할 때는 이제는 저희가 또 이제 아픈 경험도 있고 안 뜨거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 태국에도 10,000달러, 골드에도 10,000달러가 있다고 가정하고 골드는 이렇게 하면 종목을 그냥 2개만 하세요. 10,000달러면 뭐 10,000달러 이하면 1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쉬워요. 관리가 쉬워요. 관리가 이렇게 하려면 무슨 코인을 해야 돼요?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크게 변동폭이 오히려 너무 큰 것도 좋지만 그래 앞에 우리가 아뜨가 다 심하게 이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덜 심하면서 안정성이 있고 언제든지 혹시나 내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청산을 만약에 해도 크게 손실이 많이 안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청산을 하는 방법도 이 원클릭 청산에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뭐 1, 2, 3, 4, 5, 그 다음에 요 6번째 내가 수동으로 매수했으면 수동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상황을 보고 차트를 보고 흐름을 보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비율을 보고 바이낸스를 봤더니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한 방에 했는데 요거만 청산하고 싶다. 요 2개만 클릭해서 얘만 청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부분 익절, 부분 손절을 한다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이런 부분만 잘 활용하고 이끌어가도 우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태극은 10,000달러면 한 10개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뭐 대부분 회원들이 관리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위험할 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많으니까 복잡해서 실수를 하더라.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수량을 종목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드는 더 안전하기 위해서 아예 메이저 코인으로 한두 개 정도만 이거를 만약에 뭐 10,000달러 기준으로 나는 공격형이야. 공격형이라서 10,000달러에 10%를 세팅해서 1,000달러를 세팅을 해요. 이 1,000달러 세팅하는데 이걸 저기 양방향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달러라고 이제 그 세팅 값을 설정을 해야 돼요. 500달러를 또 10으로 나눠서 50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500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500을 나누기 또 2를 해서 2개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관리가 편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더 운영하는 우리 회원분들 입장에서 관리도 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직원 거 얘기해드렸잖아요. 종목 많이 안 해요. 그렇게 테스트 계정을 했으니까 크게 많이 안 해도 평균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몇 달, 지금 3개월, 4개월째 해보니까 그런 정도 수익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직원 하나는 태극만 했고 하나는 뭐만 했어요? 골드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혼합형이잖아요. 그죠? 얘는 60% 청자 상대비 60% 세팅, 얘는 40%를 갖고 와서 얘를 100분율로 기준 잡아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100분율로 기준 잡아서 최대 공격형은 10%지만 10% 많으니까 8% 정도를 세팅하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라는 이제 팁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평균 수익률이 아까 요거만 했을 때 지금 3개월째 13에서 15%였고 골드만 했을 때 평균 약 30% 전후예요. 그죠? 얘를 저기 2개 섞으면 평균 20% 이상 수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 섞어서 썼을 때는 그렇게 하고 늘 이제 그 밴드에 알려듯이 위기 상황일 때는 대응하는 방법, 그죠? 한쪽 쪽 1대1로 산다든지 비율 더 높인다든지 지금처럼 상승할 때는 롱 쪽에 좀 더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숏에 많이 마이너스가 있던 분들 외에 반대로 또 지금 원래는 계속 떨어졌으니까 롱에 마이너스가 많이 잡혀 있던 분들은 지금 다 플러스 흑자로 돌아선 분들이 많죠. 롱 쪽은. 근데 이제 숏이 또 계속 쌓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나 흐름이 예상되는 흐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지를 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반대 방향은 뭐 지금 상승일 때는 숏 포지션 중지, 하락일 때는 롱 포지션 중지. 요거 하고 아까 수동 매수 추가 요 부분만 잘 활용하셔도 훨씬 더 안전하게 간다. 그리고 위험도 있죠. 위험도 리스크는 총 자산 대비 얼마가 투자됐고 현재 수익률 대비해서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퍼지면 안 돼요. 1%, 2%, 3%, 5% 그리고 대응을 잘하는 사람은 너 10% 이상을 가면 안 되는데 10% 가는데 한 방향만 가면 한 방에 가는 훅 갑니다. 5%, 5% 이상 이게 그 위험도가 넘어가신 분은 항상 양방향을 끼고 가야 돼요. 양방향을 끼고 가야 해칭이 돼요. 해칭이.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아까 지금 상황에 보수형 운영을 한다고 칠게요. 이건 무슨 보수형 운영이냐? 현재 계정상 롱, 숏이 다 그냥 생각보다 많이 묶여 있고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제 이 어쩔래 이 뭐쩌라고 할 정도로 애매 복잡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까 차트상은 상승을 예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불장이 올 수도 있겠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최근 일주일을 보면 불장이 시작된 거라고 다 예상을 하잖아요.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형 6대4. 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뭐 아무리 기회가 어쩌고 저쩌고 안전하게 조금씩 더 먹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6대4로 가면 돼요. 자, 6대4면 얘는 60달러를 하고 얘는 40달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팅을 몇 프로 차이 나요? 얘랑 비교를 하면 50%로 지금 50%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100이 됐을 때 얘는 플러스가 얼마가 됩니까? 150이 되죠. 상승을 계속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마이너스 P&L이 뭐 많건 작건 있건 없건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플러스가 더 커져요, 마이너스가 더 커져요. 플러스 장은 뭐라고 했어요? 상승.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보수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더 많이 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고 숏에도 보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숏에도 6대4 비율로 해서 숏에도 보충을 하라는 아니죠. 지금 숏에 있는 현재 이 숏에 있는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지션 수량. 이 수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서 여기 롱의 양을 늘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다 강의를 한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건 교육입니다, 그죠? 교육에서 또 이해하시고 이미 또 이제 알파를 몇 개월 하신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거고 또 약간의 맹점이 있을 때 일반인들이 잘 못하고 손이 안 가는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1000달러를 세팅했고 롱도 1000달러를 세팅을 했어요. 쭉 진행을 해. 하다 보니까 얘는 계속 입절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게 태극이면 좀 잘라 팔아서 뭐 예를 들어 800이 돼 있거나 뭐 700이 돼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퍼센트와 마이너스 USDT죠. 금액은 자꾸 늘어나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응해서 얘를 더 늘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이제 가잖아요. 갈 때 얘를 만약에 뭐 이 태극 전략처럼 수동을 했으니까 그죠? 만약에 100달러가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얘도 부분적으로 뭐 하면 돼요? 청산. 그러니까 골드 전략일 때요. 태극은 지가 알아서 하지만 골드 전략일 때도 부분 손절을 할 수 있잖아요. 우클릭 청산해서. 그래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이게 쭉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을 여기서 다 팔았어요. 가고 꺾어져요. 누가 봐도 꺾어져. 이때 뭐 하라 그랬어요? 롱 중지. 추가 매수 중지죠, 그죠? 롱 매수만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와야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지는데 여기까지 와고 다시 꺾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때는 자, 이 롱은 중지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 마이너스 또 커져요, 안 커져요? 네. 근데 이때 손절하는 거예요. 원클릭 해가지고 부분 손절하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잘라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손절한 만큼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폭이 금액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앞에 있던 것보다 그만큼 이익 받잖아요. 원래 밸런스 있죠, 그죠?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더 헷갈릴 수도 아니, 있지만 예, 원래 밸런스의 이 금액은 손절하니까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그 토탈에 그죠? 토탈 밸런스는 이게 그대로, 변화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여기 왔다가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도로 늘어나 있어요. 토탈이. 그리고 다시 꺾어서 올라가면 토탈도 마이너스 되고 또 그 P&L은 커질 거잖아요. 그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부분 손절. 그럴 때 다 통째로 털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큰 분들은 크게 안 클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털면 돼요. 털고 재세팅을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재세팅. 요게 왜 어려웠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마이너스잖아요. 당장 이게 부분 손절하면 내가 손해봐요, 안 손해봐요? 사람은 이제 이익은 좋아하지만 손해 보는 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손절에 자꾸 손이 안 갑니다. 근데 트레이드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죠?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오히려 내가 더 결국엔 이익이 커진다. 그리고 관리도 할 수 있다. 요거를 잘 인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나오는 거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시간은 조금씩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정한 업그레이드 수정한 난에는 그 전략이 2개밖에 안 나와요. 2가지 전략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2개 표시되면 이 팔각형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팔각형 전략만 사용할 걸 권장을 해요. 팔각형 전략이라는 방식은 양방향으로 출발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봇이 알아서 숏을 안 삽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가격이 꺾어져서 다시 내려오면 봇이 알아서 롱을 안 사요. 그렇게 아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우리가 수동으로 반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를 자동화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니까 P&L이 많이 안 쌓여요. 대신에 이 팔각형이라는 전략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아요. 한 달 평균 약 15%.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은 일반 대부분의 우리 회원분들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화면에는 없는데 저 PT가 말을 안 돼서 제가 밑으로 내리지 못했어요. 이게 그 복제라고 이렇게 떠요. 복제. 그러니까 카피죠. 카피라고 이렇게 크게 글이 떠요. 화면이. 그 걔를 클릭하고 세팅 방법은 이제 알려드리겠죠. 거기에 이제 내가 투자한 자산 대비 몇 %를 이 트레이더가 하는 대로 할 것인가 하고